그러면 열대과일 중에 뭐 멜론도 있지만 그 용과 먹어봤어요? 용과 맛있어? 그냥 풀만 나도. 풀맛? 아니 왜냐면은 생긴 거는 시뻘게 가지고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막상 쌤이 먹어보니까 그닥. 예. 빨간색도 있어. 빨간색도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원래 흰색이 맞아. 그 검은색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쌤은 개인적으로 열대과일 중에 좀 좋아하는 게 친구들 혹시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잭후르츠라고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제 미네인데. 네? 아는 사람 있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 파프리카를 작게 만들어. 파프리카가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아 잠깐만. 그러니까 파프리카 원래 이렇게 돼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맞죠? 약간 주름이 이렇게 돼 있고, 맞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약간 찌부시켜. 얘는 약간 부피감이 있죠? 약간 찌부시키면 약간 요런 느낌이야. 그리고 요렇게 생겼는데 약간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딱 쫄깃해, 과일이. 먹으면 쫄깃하고 생각보다 엄청 달진 않은데 맛있어요. 그 식감이 맛있어. 과일인데 쫄깃쫄깃합니다. 예. 그 아마 잭후르츠 궁금한 친구들 사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거 열대지방 가면 가끔 나오는데 아마 한국에는 잘 없을 거예요. 쌤도 어디서 먹었냐면 라오스 여행 갔을 때 한번 먹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기억에 남더라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 이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게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딱 먹고 나서 이제 목이 살짝 따갑거나 살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알러지 반응이 있다 싶으면은 네, 하나만 드시고 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쌤은 일단 맛있게 되게 먹었는데 사진 찾았어? 두리안밖에 안 나와요? 잭후르츠 안 나와? 있는데 그거 잭후르츠. 예. 하여튼 요거 진짜 맛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거 얘기해도 쌤 생각에 고트는 뭐다? 망고다. 예. 망고 이길 녀석 없어요. 예. 이 동남아에 있는 망고만큼 제일 맛있는 과일이 없는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예. 당도가 남달라요. 예. 아 진짜 색깔도 노랗고 예. 맛도 최고예요. 예. 뭐 어떻게 생겼는데? 잭후르츠? 다른 거요? 어쨌든 예, 하여튼 요런 노란색인데 약간 좀 이렇게 눌러져서 찌부된 뭐 대형마트에는 팔려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된다. 먹을만 해요. 예, 근데 현지 게 조금 달달하고 우리나라 건 모르겠네. 일단 고트는 망고입니다. 예, 망고 예, 멜론 생각나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또 뭐 열대과일 뭐 리치, 람부탄 이런 것도 다 먹어봤나 혹시? 먹어봤어요? 뭐가 좀 본인 취향이었던 것 같아 먹어보니까? 망고? 맞죠? 예, 역시 망고가 고트지? 그지? 역시 다 비슷해. 예. 쌤도 망고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필리핀에 그 망고 회사 중에 할로 망고라고 있거든? 필리핀에. 거기에 나오는 망고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프라페라 해야 되나?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망고로 도배돼 있어. 예. 여기 약간 우유 베이스의 얼음이 들어가 있고 요 위에 망고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그다음 망고를 쌓아줘요. 진짜 맛있어. 가서 꼭 드셔야 돼. 알겠죠? 고트입니다. 예. 이 헬로 망고라고 이제 그 필리핀 쌤이 갔을 때 먹었던 건데 아 진짜 1일 1 헬로 망고였어요. 예. 그냥 맨날 먹었어. 거기 현지 치곤 가격이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한 4,000원 돈 하거든요. 예. 이 한 잔에. 그럼 사실 가격은 좀 있잖아. 근데 그 값어치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세요. 알겠지? 망고. 예. 하여튼 좋습니다. 예, 우리 일단 34번 예, 지도 나가야겠죠? 쌤이 똑같이 1번, 2번 제목 적어드릴 테니까 다 해석해 보시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예. 아 망고 얘기하니까 망고 먹고 싶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 괜찮죠? 응. 정답 몇 번입니까? 뭐야? 고민 좀 많으시네. 네. 몇 번이죠? 2번. 네, 다른 친구들은? 1번. 오, 또 갈리네. 네, 또? 친구 하나 힌트 드리자면 이게 제목이라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게 제목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야 될까? 이게 제목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야 될까를 떠올리면서 내용을 한번 다시 봐봐. 그러면 정답이 조금 명확하게 느껴질 거예요. 헷갈리나요? 몇 번이죠? 몇 번이에요? 2번. 또? 2번. 로아님 몇 번? 2번. 2번. 민성이는? 2번이요. 준하는 1번. 1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1번이라고 생각한 친구는 근거가 뭡니까? 밑에 줄에 어디 이 부분이죠? 본인이 근거로 찾았던 포인트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냥 뭐 문장만 얘기해 줘도 돼요. 네. 밑에 게 무슨 어. 필요 없는 건데 필요 없다. usefulness가 필요 없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2번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니까 반대되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죠? 네. 오케이. 2번이라 생각한 친구는 정답의 근거가 뭐예요? 어디 이 부분을 근거로 뒀어요, 혹시? 아, 쌤, 저는 사실 뭐 전반적으로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탁 약간 감이 왔던 것 같아요. 하는 부분이 어디죠, 혹시? 없어요? 그냥 쌤 읽어보니까 2번. 그래요? 아, 좋습니다. 본인의 독해감도 좋고 정답은 2번이고요. 아마 준하가 착각했던 포인트가 usefulness는요, 쌤이 그 단어를 헷갈린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표현은 요거고요. 여기에 적혀 있는 건 ness였어요. 요거는 보통 명사용으로 바꿀 때 쓰는 거고요. 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less는 없다라는 말, ness는 명사로 바꿀 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유용함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고요.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이거를 제목으로 한다면 자, 사회적 그룹들 간의 경쟁을 피하는 방법이죠. 그지? 그럼 뭔가 방법이니까 얘가 해결책이잖아. 그럼 얘로 글을 쓴다면 어떻게 글이 전개돼야 될까요? 문제 해결 구조로 가야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기 있다가 글이 전개될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문제 해결 구조가 아니에요. 뭐가 좋다? 이 비롱이라는 게 진화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로 글이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독해는 해볼 거고, 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문제 풀 때 만약에 친구들이 헷갈린다면 이게 제목이면 글이 어떻게 전개돼야 될까를 한번 떠올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자, for creatures like us, 우리 같은 생명체들에 대해서 진화라는 것은 웃어준대요. upon those, 이 사람들에게 웃어준대. 어떤 사람들? with strong need to be wrong. 소속감이 필요한 개체들에게 웃어준대. 쌤이 뭔 말이에요? 왜 웃어요 갑자기? 진화가? 이것도 뭐야? 추상적 표현인 거 알겠죠? 진화가 웃어준다라는 건 뭐야? 좀 극단적으로 가보자. 웃어준다라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죠? 진화가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웃어준대. 진화라는 것은 소속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웃어준다는 건 이 사람을 편에 들어준다. 이 사람을 향해 좋은 점을 준다. 지금 뭐야? 소속감이 든 사람에게 좋다라는 말이에요. 네. 근데 쌤 왜 말을 웃어준다 이딴 표현을 써요? 조금 추상화시킨 거지 표현을. 네. 그 사람에게 미소를 띄워준다는 건 그 사람을 좋게 본다라는 의미잖아요. 즉 뭐야? 이 대상을 좋게 바라본다. 즉 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소속감에 대한 필요하던 사람을 좋게 본다. 즉 이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웃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친구들이 이해되셨을 때 어떻게 딱 정리되면 됐다. 아, 저게 좋은 말이고다 라고 딱 치시면 돼. 이해되셨어? 우리가 친구들이 해석할 때 물론 저 단어의 직접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이 이렇게 추상화되어 있을 때는 그냥 극단적으로 치세요. 아, 그냥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해석을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생존과 번식은 기준이 된대. 크리테리아 하면 기준입니다. 성공의 기준입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성공의 기준이래.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 진화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보통 따온 말이거든요. 예, 조금 TMI이긴 한데 모의고사 지문에서 많이 등장할 거예요. 진화랑 자연 선택이랑은 보통 같은 맥락입니다. 자연 선택이란 건 뭐냐면 진화론의 기본 바탕이 적자 생존이에요. 예. 적응하는 애들이 살아남는다. 즉 뭐야? 자연의 선택, 즉 적응하게끔 자연이 선택해서 어떻게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화하게 된다. 즉 같은 말이거든요, 두 개 다. 그래서 친구들이 모의고사 글을 읽을 때 뭔가 진화랑 자연 선택이라는 의미가 나오면 아, 뭔가 같은 이야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진화와 자연 선택. 자연 선택에 의해서 뭐다? 아, 적자 생존의 방향으로 뭔가 된 거다. 즉 뭐야? 진화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생존과 번식이 어떤 그들의 진화에 있어서 성공 기준이라는 거죠. 맞지? 그리고 볼게. 그리고 사실 정답이 건 요거죠. 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즉 이게 뭐야? belonging이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뭐래요? 좋답니다. 뭐? 생존과 번식에 있어서. 그럼 이 글은 뭐야? 진화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웃어준다는 말은 아, 관계를 맺는 게 좋은 얘기구나가 되겠죠. 그지? 이해되시나요, 친구들? 그지? 가볼게요. 그래서 자, 관계를 맺다, 소속하다를 계속 단어를 바꿔. 뭐로 바꾸는 거야, 이제? 그룹으로 바꾸는 겁니다. 네. 표현의 추상화 계속 느껴지세요? 표현 똑같은 말을 바꾸는 거? 자, 그룹은요, 보통 자원을 공유하는데, 그리고 뭐 할 수 있대요? careful. 돌봐줄 수 있대, 아픈 애들을. 그리고 뭐 할 수 있대? scare. 포식자들이 나타났을 때 같이 꾸짖어서 쫓아내서 도망갈 수 있대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대요? fight together. 같이 싸우기도 하고요. 그다음 적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야? 일들도 조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우리 so as to는 in order to랑 똑같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네. 이제 외워두셔야 돼, 이거. 자주 나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을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조금 쉽게 정리하면 독해는 이렇게 하지만 무슨 말이구나? 유용하다란 말이구나 라고 똑같이 정리가 되셔야 되지. 이해되시나요? 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 쌤 그거 기억나요? 병렬할 때 병렬이 많으면 마지막일 때 and 붙여준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마지막에? 기여합니다. 생존, 다른 방식의 생존에 있어서도 많이 기여한다. 지금 뭐야? 소속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아요죠. 그지? 네. 그리고 뒤에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in particular인데 이거는 이제 특히, 특정하게, 특히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특히, if individual or group, 뭐 한 그룹이나 개인이 원할 때 똑같은 자원을 원하게 된다면 그 그룹이 아마 prevail 하면 우세하다는 뜻입니다. 우세할 거래요. 자, 결국 이 말도 무슨 말일까? 개인과 집단이 똑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한대. 근데 누가 우세하대? 집단이 우세하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글의 주제는 하나잖아. 뭔 말이야? 집단이 좋다란 얘기죠. 그지? 다 같은 말이라고 느껴지셔야 돼, 해석하시면서. 오케이? 자, 그리고 가볼게요. 그래서 경쟁입니다. 자원에 대한 경쟁은요, 특히 선호하게 된대. 어떤 요구, 뭐에 대한 요구를 선호하게 돼요?
소속에 대한 요구를 선호하게 된다. 아,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좋구나. 그죠? 그래서 belongingness, 즉 요거는 소속감이란 뜻입니다. 네, 소속감이란 것은요, 마찬가지로 촉진시켜준대요. 번식을 촉진시켜주죠. 예를 들면 뭐 함으로써? 가져옴으로써 잠재적인 친구를 가져옵니다. into contact, 접촉하게끔, 서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예. 그리고 in part, 특히 뭐 함으로써? 유지함으로써 부모들이 같이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 돌보기 위해.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같이 뭉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아마 좀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 그들이 뭐 하게 되면 한 명의 돌보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경우에 그러면 얘는 children이 아니라 parents를 받아야겠네요. 네. 그죠? 맞죠? 네. 아니네? children 맞구나. 미안합니다. 네, 다시 해석을 정리해 볼게요. 자, 가봅시다. 네, 요거는 children 맞고요. 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특히 뭐 함으로써? 유지함으로써 부모님들을 같이 두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을 거래요. 뭐 했을 때보다? 한 명의 돌보는 사람보다 더 많을 때. 왜? 부모님이 2명이잖아, 여기는. 근데 돌보는 사람이 한 명일 때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다는 건 무슨 말이야? 집단이 좋구나. 이 말이죠, 또. 맞지? 같은 말이란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야? 소속한다는 거, 다 같이 있는 게 좋구나 라는 내용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되셨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혹시 또 다시 분석해 줬으면 하는 문장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질문한 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 없어요? 넘어가도 됩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음 거 35번 가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읽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리네. 밑에 정리인데.
다 됐나요? 몇 번입니까? 2번. 오, 다 2번. 맞습니다. 네, 잘 푸셨고요. 1번 아닌 거 알겠죠? 내용 다 독해되셨죠? 네, 그지? 자, 한번 같이 독해하면서 볼 건데 그 구문 특이한 거 있으면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한답니다. 오직 operating, 작동한대, 활동한대, 뭐를 따라서 along 하면 뭐뭐를 따라 이런 뜻입니다. 뭐를 따라 작동한대요? 안전지대를 따라서만 활동하는 실수란데, 실수란 거는 뭔가 나쁜 의미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리고 in the process,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뭐 한대? 놓친대. 기회를 놓친답니다. 더 큰 것들을 성공할 기회를 놓친대요. 자, 딱 이 문제 읽었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뭐라고 딱 독해가 완료됐어? 머릿속에 남는 게 뭐야? 어떤 내용이 남아요? 실수하면 기회를 잃는다? 희수할까봐 오!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요거죠. 맞죠? 안전지대만 있어서 더 큰 성공 못한다. 딱 이 말이잖아. 그지? 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자,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They do so.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즉, 요렇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 이거 하나 알려두세요. 알아두세요.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 뭐뭐한 사람들. 근데 뭔가 사람들로 해석하면 어색해. 그러면 뭐뭐한 것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한 사람들 또는 뭐뭐한 것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사람이라 해석하면 어색하고 좀 뭐뭐한 것들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unknown이니까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죠? 뭐뭐한 것들로 해석을 하시면, 그지?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래요? Treading on lone paths. Treading 하는 거 이제 위를 걷다. 이런 뜻이거든요. 위를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무슨 말이었어요? 모르는 거 하기가 두렵다 이 말이죠. 그지? 쉽게 말하면 모르는 거 하기가 두렵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럼 쌤, 안전지대에만 있는다는 게 무슨 말이란 거 이해돼? 얘가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 글의 밑에 표현을 빌리면 아는 것만이 되겠죠. 이해되시나 친구들? 오케이? 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전지대에만 있는 거. 그럼 얘는 뭔데? 아는 것만이겠죠. 맞지? 지금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가볼게. 자, those that are brave enough to take. 자, 요것도 구문인데 알아두세요. enough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enough도 이렇게 형용사 뒤에 있으면 이 형용사를 꾸며줘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형용사가 이렇게 있으면 충분히 형용사 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 조금 복잡하죠? 쌤이 좀 이쁘게 써드릴게요. 자, 다시 써드리면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가 나오면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 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to 부정사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 한 이렇게 하시면 해석이 가장 깔끔해요. 네.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자, 천천히 가봅시다. 쌤 이런 것도 외워야 되네. 그죠? 이런 구문을 많이 알아야 나중에 해석의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외울 게 많아서 하기 싫어. 그죠? 네, 근데 이걸 하셔야지 늡니다. 갈게요. 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take those roads. 여기서 those roads라는 것은 앞에서 그 길을 언급했겠죠? 그죠? less traveled. 이거는 pp입니다. 예. 쌤 왜요? 뒤에 동사가 있고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pp로 꾸며준다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덜
여행을 다닌 길이면 덜 여정을 떠난 길이면 윗글의 맥락이랑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좀 표현이 까다롭지만 어렵지만 덜 여정을 떠난 길이래. 이게 무슨 말일까? 맞아요. 잘했어. 같은 말이에요. 느껴지니? 이 뉘앙스 느껴지죠? 그죠? 자, 그럼 봐봐. 그럼 이 문장을 천천히 해석해 볼게.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즉, 알려지지 않은 길을 가기에 충분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얘는 어떤 사람들이야? 앞에 나온 대상이야? 반대의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를 A로 둘게요. 얘는 A야, B야? 다시. 자, A는 요 사람이고 B는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네. 얘는 A야, B야? B라는 거 알겠어요? 그죠? 자, 얘네들은 뭐 할 거래? All able to get great returns. 더 큰 return 하면 되돌려받는 거니까 여기서 보상이란 뜻이에요. 보상. returns 하면 보상. 되돌려받는 거니까 보상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야? 안전지대 안 있는 길을 간 애들은 더 큰 보상을 받는데. 그죠? 그리고 뭐래요? derive. 더 큰 만족감을 파생시킨대. 즉, 일으킨대. 더 큰 만족감을 얻게 된다. 이 말이겠죠? 맞죠? drive는 파생시킨다는 뜻이니까. 자, 우리 out of 해석 기억나요? 둘 중에 두 가지 해석 뭐였죠?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그죠? 그럼 얘는 용기 있는 움직임에서 가득 찬 거야, 벗어난 거야? 가득 찬으로 봐야겠죠. 그지? 이해됐죠? 지금 뭐야? 용기 있는 행동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얘는 뭐야? 그러한 만족감을 일으키고 거대한 보상을 받는데요. 즉 뭐야? 용감하게 행동하니까 좋다 이 말이지. 좀 극단적으로 가면. 좋다 나쁘다로 보면. 이해되세요? 안전지대에 있는 건 안 좋고요. 용감한 사람들은 좋다. 그래서 뭐예요? being over cautious래. cautious가 무슨 뜻이죠? 조심하는 거야. 야, 조심하는 애들은 용감한 쪽일까, 용감하지 않은 쪽일까? 그죠?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보면 돼? being over cautious는 A겠죠. 용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것은 이의미입니다. 이 그래서 좋을까, 나쁠까?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miss attaining the greatest levels of your potential. 너의 잠재력의 가장 큰 강력한 수준을 획득하는 것을 놓친대. 그러니까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 이해되세요? 우리 지금 요 소재를 가지고 계속 연결시켜야 돼. 자, 그리고 가볼게. You must learn. 너는 배워야 된대. To take those chances.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배워야 된대. 자, 이러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배워야 된답니다. 그 기회는 뭔데요? That. 같은 말이에요. 무슨 기회인데요? Many people around you. 너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할 기회죠.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글의 맥락을 읽었을 때 those chances랑 A랑 B 중에 뭐에 가까운 개념일까요? B라는 거 알겠지? 왜? 이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였어? 그래.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요거구나라는 걸 캐치하셨어야 된다. 오케이? 느껴지세요? 자, 그리고 뒤에 마저 읽어볼게. 왜냐하면 너의 성공은 will flow, 흘러간대. 뭐로부터 흘러온대요? Those, 어떤 것들. 그러한 대담한 결정에서부터 온대. 자, 대담하다는 거 위에 뭐랑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단어 찾아보자. 보이더라. 대담하다랑 똑같은 표현 어디 있었어, 위에? 그렇지. 너무 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결정은 아마 네가 그 길을 따라 취할 거다. 즉 뭐야? 네가 대담한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글에서 딱 정리하면 뭐야? 쌤이 얘기했죠. 글이 어려워질수록 대조적인 속성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대조의 대상이 글의 기준점,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친구들이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왜? 지시대명사가 뭘 받은지 헷갈리기 좋거든. 이해되세요? 독해할 때.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구나. 친구들이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얘가 같은 말이고 얘가 같은 말이란 거 연결 잘 시키셔야 된다.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총집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사실 독해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빠르게 해석하면서 알아서 이분법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나? 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게 좋다는 건 알겠던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때? 이 대조되는 건 좀 느껴졌어요?
느껴졌어요? 아, 쌤 저 안 느껴지던데요? 어때? 안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어? 괜찮아. 안 느껴질 수 있어요. 다 느껴졌어요? 쌤 뭐 안 느껴졌는데 느껴져야 된다고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 눈치인데.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안 느껴졌으면 안 느껴졌다 해도 돼. 사람이 안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다 지금 이해됐죠? 이거 내용은? 그래서 사실 만약 이런 대조가 나왔다면 친구들이 대조를 느끼면 좋고요. 뭐 못 느꼈다면 다음에 느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못 느꼈다 해서 문제 못 푸는 건 아니야. 문제 뭐 풀 수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모의고사 글은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똑같은 말 찾는 거, 똑같은 말 나오면 연결시켜서 같은 말이구나 연결시켜서 해석하시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표현 친구들이 조금 어려웠던 거는 요거일 것 같아요. 네. 그죠? 얘가 주어고,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PP로 꾸며주는 말이고, 그래서 해석하실 때 요게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요 문장이? 네,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쌤, 여정을 떠나는 할 수 있다. 뭐죠? 그지? 이렇게 해석이 돼서 쓸 수도 있으니까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 혹시 더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혹시 문장 구조나 쌤 뭐 어법 같은 것도 괜찮아. 쌤 요거는 뭘로 쓰인 거예요? 뭐 요건 뭘로 쓰인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넘어가서 마지막 지문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지문이 쉬우니까 편하게 읽으시고 주제 한번 한 줄로 써보세요, 친구들이. 알겠죠? 네. 이건 좀 글이 쉽거든요. 아, 쌤 아까도 쉽다면서요. 아, 이건 진짜 쉬워. 이건 진짜 쉬워요. 네. 아,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 문제 풀다가 쌤 이거 왜 이렇게 묶으신 거예요? 이런 것도 궁금하면 질문해도 돼요. 알겠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이 돼야 되니까. 사실 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쌤이 해석해줬을 때 이해되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독해가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중요해요. 네. 다 됐죠? 주제 뭡니까? 주제 뭐죠? 뭐 하래요? 그래서? 비즈니스, 성공적인 비즈니스 블로그를 위해서 물건에 대해서 어필해라. 물건에 대해서 어필하라?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블로그가 뭐 제품 인사이트. 비즈니스가 이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하는 블로그야. 그러니까 원래 블로그란 거 보통 언제 써? 개인적인 일상을 공유하려고 쓰는 게 대다수인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글 블로그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블로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팔기 위해서.
약간 사업적인 이런 느낌인데 사실 이 글에서 포인트는 물론 어느 정도 해석은 맞지만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뭐야? 니들이 비즈니스 블로그를 쓰고 싶을 때 너무 비즈니스적으로 쓰지 말아줘. 뭐 하게 써라? 독자들이 다시 오게끔 흥미를 가지게끔 써라였습니다. 그게 이 글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독해가 됐으면은 최고고요. 아, 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어요. 뭐 이렇게만 했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일단 독해 한번 가면서 볼 건데 우리 표현들 좀 몇 개 정리할 거예요. 특히 첫 번째 뭐 be about to 이거 뭐죠? 쌤 뭐뭐에 대하여 하다 아닙니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요거 단어 꼭 외우셔야 됩니다.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to. 네. 그리고 하나 더 뒤에 여기 so that 나오는데 so that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보통 90%는 첫 번째입니다. 10%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래서 뭐뭐 하다. 쌤,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읽고 해석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뭐뭐 하다로 보통 쓸 경우엔 so that 앞에다가 보통 컴마가 있긴 해요. 이렇게 컴마가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건 한 고3쯤 돼야 좀 어려운 구문 정도 나와야 그렇게 쓰고요. 웬만하면 거의 이 정도 선에서 처리돼요.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so that 나오면 묶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좀 편해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천천히 독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이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대. 그리고 너는 막 뭐 하려고 한대? 런치하면 개시하다 이런 뜻이죠. 시작하다 이런 뜻이지. 너의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막 해. 뭐 하기 위해? You can sell your product. 아마 너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그죠?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자, 근데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here is where. 여기에 뭐가 있대? 어떤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나쁜 것이라는 장소가 있대.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쉽게 말하면 친구들 이해되시나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면 좋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거든요. 뭐라고 믿어요? To have a successful business blog promoting to product. 자, 이 친구들 청크 단위 조금 넓게 봐야 돼. 컴마하고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얘는 to 부정사 뭘로 쳐야 돼요? 해석할 때? 요거 to 부정사 뭘로 해석을 해줘야 돼? 무슨 용법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거 해석 뭘로 해야 돼?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기억나 이거?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어떻게 구분했죠? 명사적용법은 얘가 명사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가 to 부정사로 썼으면 뒤에 동사가 오거나 또는 요렇게 쓰이겠죠. 얘가 목적어니까. 맞죠? 이해되시나? 형용사는 뭐예요? 명사를 수식하니까 보통 이형식 동사일 때 보호 자리로 to 부정사를 쓰거나 또는 명사 뒤에 꾸며주거나. 그죠? 부사적용법은 뭐야? 부사니까 완전한 문장이 있고 보통 컴마가 있어요. 그리고 to 부정사 써요. 이거 뭐죠? 그죠? 부사적용법이라는 거지. 해석할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지? 그래서 우리가 좀 단위를 조금 넓게 보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자, have a successful business blog promoting a product. 자, 이거 promoting은 ing로 꾸며줘야겠지? 친구들 이거 판단되세요? 이게 동명사가 아니고 꾸며준다라는 거? 이거 이제 슬슬 돼요?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이제? 되죠? 자, 해석을 해볼게. 뭐 하기 위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블로그를 가지기 위해서. 뭐 하는? 상품을 홍보하는 비즈니스 블로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은 뭐 해야 된대? have to, 해야 한다 뜻이죠. 머물러야 된대. 제한적으로 주제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믿는답니다. 통념이죠. 그래서 만약 자, 요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all이 단독 명사로 쓰일 수 있거든. 그럴 때 단수 취급하고요.
쌤 얘는 뭐예요 하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요런 구문 형태 많이 나와요. 오 뒤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돼서 주어 동사 오는 형태. 그래서 땡땡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석을 하시면 네가 하는 모든 것들은 is 뭐래? 부끄럼 없이 홍보하고 있는 거래요. 너의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부끄럼 없이 너의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의문문이죠. 그럼 얘를 의문사로 해석해 줘야 돼. 누가 원할까요? 읽는 것을 the latest는 최신의란 뜻이에요. 최근에, 최신의. 최신의 것을 읽을까요? 너가 썼던 최신의 것을 읽을까? 자, 천천히 독해해 볼게. 이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통념이죠. 맞지? 통념일 가능성이 높다 했죠,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주제에만 집중한다면 그리고 네가 만약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라면 그럼 누가 너의 글을 읽어줄까요? 즉 읽어준다 소리 안 읽어준다 소리야. 그죠? 무슨 말이야? 네가 그러니까 뭔가 상품에 대한 글만 쓰면 아무도 네 글을 안 읽을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instead 대신에 자 필요하대. 이 글에서 뭐 하는 부분? need to면 네가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필요하다면. 맞죠? 뭐래요? Some useful or entertaining information. 즐거운 정보를 주거나 유용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대. away는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뭐와 떨어져서? for free. So that people have a reason to coming back. 자,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갈게요. 당신은 몇 가지 유용하고 즐거운 정보를 줘야 됩니다. away, 떨어져서 뭐 for free, 공짜로. 뭐 하기 위해? so that 뭐 하기 위해서라 했죠. 뭐 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유를 가지기 위해. 다시 돌아올 이유를 가지기 위해.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떻게 정리가 되셔야 돼? 상품을 홍보하려고 글을 쓰지 말고 뭔가 다시 돌아오게 할 만한 이유를 줘야 되는구나가 돼야 되죠. 맞죠? 친구들 지금 여기 이해되세요? 말? 네, 물론 독해 과정이 조금 어렵긴 한데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구문이 또 어려운 게 나와요. 타쌤 왜 이렇게 많아요? 아까 쉽다면서요? 쌤 쉽다고 얘기했는데 구문이 좀 복잡하죠? 네. 자, 우리 도치 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부정어 도치 기억나요? 부정어가 어떻게 되면 문장 맨 앞에 오면 뭐 not이라던가 never라던가 이런 거 no라던가 맨 앞에 오면 주어 동사 어떻게 할 수 있다? 도치할 수 있댔죠. 기억나죠? 근데 여기에 포함된 녀석 중에 특이하게 생긴 녀석이 있어. 얘도 해당이 돼요. only도 부정어처럼 취급이 돼. 그래서 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only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가 부정어구가 됐고요. 그래서 동사가 도치가 됐어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네, 부정어 도치예요. 이것도. 쌤, 그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원문처럼 해석하면 돼.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해석은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도치가 된 거다. 알겠죠? 그래서 너는 이걸 오직 함으로써 너는 뭐 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답니다. 흥미를 느끼는 청중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청중은 어떤 청중이냐면 아마 뭐 할 수 있을 거야? 상품을 팔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청중을 얻게 될 수 있다. 오케이. 정리를 하자면 자, 여기까지 읽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품을 위한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쓰면은 아무도 안 읽을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여기서? 대신에 뭐 하래? 흥미로운 글을 써라. 그럼 뭐 할 거다? 아마 너의 상품을 구매할 만한 구매자가 생길 수도 있다. 얘가 해결책이죠. 네. 어떻게 보면 반박이지. 통념에 대한 반박. 지금 무슨 말인지 친구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내용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뭐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 뭐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뭐야?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 뭐 할 수 있는? 너의 비즈니스 블로그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뭡니까? 글을 쓰는 것인데요. 뭐에 대한 글을 쓰는 거야?
그렇지. 청중들에게 흥미를 가질 만한 글을 써라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글의 주제죠.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독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도 글 보시면 우리 친구들 통념 반박 구조 나오는 거 느껴지나? 맞죠? 네. 어때? 모의고사 글 거의 다 비슷하죠, 느낌 자체가. 맞지? 네. 그래서 친구들이 나중에 주제 문제 풀 때 저러한 구조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읽어가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 뭐 항상 이렇게 한다 하면 뒤에 뭔가 반박이 나올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좀 편할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독해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또는 오늘 과제, 저번 주에 과제 줬던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네, 요거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4개예요, 4개. 네. 저번엔 6개였죠? 네, 이번 건 4개입니다. 네, 자, 여기. 그리고 단어는 우리 한 범위까지, 네, 우리 31번부터 36번까지 외워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질문할 거 있는 친구들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없는 친구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